저는 폐암 4기고 저는 평생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제까지 항암을 하면 되냐고 물었더니 평생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저는 피그말리온이고요. 저의 본명은 정수빈입니다.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생업을 하고 있으니 바빠서 준비를 못하니, 그러나 제가 치병을 하면서 약속했던 나비의 삶, 저는 항상 할명의 한우분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2018년도 이제 처음 치병 생활을 하면서 19년도에 할명에서 했던 약속, 내가 치유가 되면 나비의 삶을 살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되게 무덤덤하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폐암 2기 A로 2018년 3월에 수술하고 항암을 했습니다. 항암을 한 후, 항암이 끝나고 정확하게 6개월 후에 다시 폐에 뭐가 보인다고 하면서 그 다학 진료로 의사 선생님이 저는 폐암 4기고 저는 평생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평생이라는 말에 제가 2기 A 때 항암을 해봤던 경험에 그 부작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암을 이렇게 낫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명을 찾아서, 처음부터 제가 요양병원을 할명을 왔던 건 아니에요. 잘 몰랐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다가 자연 치유를 하는 제가 너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소위 환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던 중에 한 환자 보호자분이 그 할명의 나답게 꽃 피우기라는 책 있잖아요. 하는 분들이 쓰신 책 중에 한 편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니 이곳이 저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권했고, 그래서 제가 할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명에서 그 원장님한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학의 아버지 하면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거기에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습관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다.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습관만 있을 뿐이다라고 원장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히포크라테스가 언제적 사람이죠? 기원전의 사람이죠. 지금도 그가 의학의 아버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본주의에 세뇌당한 저의 뇌를 씻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암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만이 낫는 방법이라고 세뇌당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제가 폐암 2기 A를 처음에 청구받았을 때 제 지인분 하나가 같은 시기에 위암이 걸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수술 날짜가 같았고 같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그분한테 뭐 반갑다면 반갑다 할까? 같은 지역분이, 그것도 아는 지인이 같은 신촌 세브란스에서 한 데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 집도의가 상을 당해서 수술이 일주일 미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미뤄진 일주일 동안 교보문고에 가서 암 관련 책을 읽으셨어요.
읽고 위암을 수술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금껏 저랑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5권의 책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머,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인 거냥 취급을 했어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책의 내용대로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되게 좋으신 분인데 근데 겉으로는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을 신처럼 모시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의사 선생님은 2기 애인 저를 완치해보자라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한 항암은 예방 항암인데 혹시나 보여지지 않는 잔존암까지 없애서, 그러니까 저는 암의 뿌리를 없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4사이클에 시스플라틴과 나벨빈을 한 번 맞고 한 주 쉬는 걸 한 사이클로 해서 4사이클로 맞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재발이라는 게, 그렇게 된 내가 다시 현대의학을 믿는다라는 게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줬던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나는 세뇌된 뇌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고, 제가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이 할명에 끌려져 왔고 원장님을 만났는데 원장님이 히포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은 습관병이다.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그게 답인 거예요. 물론 원장님 만나기 전부터 항암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제 암은 항암이 완치의 목적이 아니라 수면 연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수면 연장이 길어야 6개월이라는 사실을 길게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모든 기사나 어떤 신약 발표할 때 타이틀의 제목은 눈속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끝까지 읽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과 더불어서 수면 연장을 몇 주에서 몇 개월인데 사실은 그것도 검증받지 못했어요. 왜냐? 비교 데이터가 없었거든요. 항암하지 않은 분과 항암 한 분의 비교를 해서 6개월 연장이라는 그런 확실한 것도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항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손발이 저리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차라리 삶의 질을 선택하자. 하지만 이 세뇌된 뇌 이전의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내 몸을 치유해보자라는 결심을 했고요. 항암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주의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다시 병원을 가볼까라는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항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병원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요 근처에 있는 매그놀리아에서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때 제 마음은 조금 확신이 있었습니다. 1년 반 할명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고 나름 치병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매그놀리아의 그 의사 선생님이 항암을 해라, 큰일 난다, 암이 커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서 순탄하게 암이 싹 없어지면 저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 커졌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 계시니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와서 그 얘기 하기가 창피했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 생각과 함께 들었던 게
아,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아,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제가 3일을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롯이 저 혼자 이렇게 울었어요. 남편의 전화도 안 받았어요. 힘들어하는 저를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만 아플 뿐. 그런데 그 3일간의 혼자의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어떤 답을 얻었냐면, 항암을 하면서도 내전이가 되고 어디 전이가 돼서 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생면연장일 뿐 나를 완치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현대의학을 거부한 거지, 완치가 된다라고 하면 저도 현대의학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현대의학을 하지 않은 제가, 어쨌든 암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 제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암이 조금 컸다는 게 나빴던 성적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암 환자한테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 제가 현대의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치유에 몰입을 했지만 이걸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사실 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내가 그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믿음, 저를 믿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거나 주변에 같은 폐암인 한우에 부고를 들었을 때 저는 매번 무너졌었거든요. 엄청나게 울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 눈물이 그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저에 대한 눈물이었더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갔다라는 거.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서 하나 더 얻었는 게 있어요. 암은 깊고 넓게 성장하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항상 고통과 행복은 같이 있어요. 손바닥에 앞과 뒤가 함께 있듯이 산을 오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행복하지요. 고통 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암은 깊고 넓게 성장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원장님한테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문장을 들었을 터이지만 생각나는 메시지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암은 깊고 넓게 성장하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암을 통해서 더 깊고 넓게 성장해보자. 이 선택은 누가 했냐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암은 생활습관병이라는 거는 일단 생활습관을 고쳐서 암을 낳잖아요. 암을 낳고 난 이후에 나는 더 깊고 넓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비유를 하면서 그래, 나도 이 암을 겪는 이 시간이 고치 속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자 하고, 고치석에서 나왔을 때 나는 기어다니는 기존의 애벌레의 삶이 아니라 꽃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희망을 주는 나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요, 인생의 큰 고비, 고통은요, 결국은 걸림돌인 듯 하지만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느냐, 디딤돌이냐고 생각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5가지 습관을 우리가 실천을 하면 저는 암은 반드시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가 되돌아보니 제가 암을 치유하는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암을 접했을 때 저는 물질과 물건에 집중을 했었어요. 어떤 걸 먹을까? 비타민 C는 뭘 먹을까? 그 다음에 어떤 주사를 맞을까? 또는 어떤 요를 쓸까? 어떤 반신욕기를 쓸까? 어떤 조교기를 쓸까? 그런 것에 제가 집중을 하면서 암 치유에 몰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치유에 제가 제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5, 15, 15, 15라는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15분 절운동, 15분 명상, 15분 독서, 15분 정리정돈 해서 하루에 1시간을 저한테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루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꾸준히 한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할명에 퇴원하고 붙어서 했는데 요번에 7회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0일을 끝냈다라는 소리죠.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드는 이유는 아마 제가 혼자 했더라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좀 고민해 보실 거예요. 내가 지병을 계속 잘할 수 있을까? 퇴원 후에 생활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 해서 만들었는 게 이 시스템인데, 나름 리더인데 제가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묶어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떤 날은 저도 사람인지라 아들이나 딸이 와서 밤 12시까지 떠들고 놀 때는 놀고, 아침에 절운동 하려고 그러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이놈 걸 말로 해가지고 약속을 왜 했지? 아우, 내가 뭐 이걸 해서 뭐 돈이 돼, 뭐가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면서 안 해야 될, 안 일어나야 될 핑곗거리를 5만 가지를 다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밴드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또 가오가 있지. 지킬 건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일어나서 하고 나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108배 절운동을 하고 바로 명상에 들어가는데 그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통 뒤에 행복이 따르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1회차 한 100일만 해보자, 100일만 해보자 했는데, 요번에도 사실 6회차 마치고 나니 그 라이브에 함께 해주던 분들이 다 안 들어와서 이제 저 혼자 해요. 뭔가 시들이해지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7회차는 하지 말까? 뭐 그런 또 고민을 하다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회차의 이틀치를 오늘 이제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 사실은 그 회원이 지금 4천 몇 명인데요. 그런데 이게 구독수가 별로 많지 않은 인기 없는 거라 저는 한 번도 구글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합니다. 근데 가끔은 유튜브를 찍고 나면 댓글에 좀 악플? 근데 악플이 아닌 거라도 약간 상처받는 것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한우의 경험담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라는 마음도 들지만,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달리는 선한 댓글들 또는 힘이 된다는 글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힘을 얻고, 또 제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는 나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장님이 학습할 때 습은 계속 반복이라고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학습이라고 하면 배우는 것만 생각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날개짓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니까 나도 책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또 옛 기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그 또한 유튜브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옛날에 앵커링이라고 하셨죠? 앵커링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강아지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어떤 자극을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할명의 그 음악 있잖아요. 그걸 하면 왠지 막 자세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 그거를 제가 어느 책에서는 삼각기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랑 108배 하면 저는 6시 반이 또는 밴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어떤 분은 밥 먹기 전에 요거 학원을 뭐를 해야 되겠다. 저는 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저는 나는 멋지고 건강하고 행복하다 하면서 거울 속에 저랑 아침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양치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 골반 만나기. 양치질을 하면 이상하게 엉덩이가 저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저 나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계속 연구를 했어요. 왜? 내 안에 의사가 있는데 내 안의 의사를 제가 불러낸다라는 느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지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도 정말 남들이 다 하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도 좋지만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학원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렇게 지병 단계에서 세 번째는 어떤 철학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할명의 그 책 제목이 나답게 꽃 피우기. 저는 그럼 할명이 암을 낫게 하려고 하는 요양병원인데 다른 제목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 뭐 완치하는 법, 완치한 한우들의 뭐 어떤 뭐 그런 거로 안 하고 왜 나답게 꽃 피우기로 했을까? 저는 여기에 원장님의 철학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치병하는 목적이 암을 낫기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표의 끝은 나답게 사는 거. 사실은 암을 낫다고 해도 우리가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남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답게 꽃 피우는 거. 아까 제가 초반에 세뇌된 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두 가지 의미로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수술 방사선 항암 아니면 나을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세뇌당한 뇌고요. 또 하나의 뇌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직업. 그러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가 뭐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고 스포츠카를 타고 명품 가방을 들고 이렇게 청담동에서 브런치를 먹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도 그게 다 뭡니까? 그 행복이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하면 행복하지? 뭐를 하면 나답게 사는 거지? 암을 통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나답게 사는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요. 암 낫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는요. 암을 낫기 위한 게 아니라 원장님의 철학을 배워나가야 된다니까요.
나답게 꽃 피우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를 이제 오면서 고민을 하면서요. 좀 달랐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했지만 죽음을 준비하거나 상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반복적인 교육과 독서를 통해서 내 몸에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내 안에 의사가 있고 내 안에 현인이 있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으면서 내 안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현대의학의 의사들도 고치지 못한다. 그리고 암은 습관병이다라는 거를 뼛속까지 이해를 하려면 한 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사실 할명에서 뭔가를 많이 배웠지만 폐암은 선암이고 비소세포 폐암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면 저 몰라요. 뭐 항암제 저는요 뭐를 쓰는데요. 전 그 항암제가 무슨 항암 그런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배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할명에서는 배운다기보다는 깨닫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거를 그냥 깨닫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활 습관 5가지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어려워요? 뭘 먹어요가 아니라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건강한 비법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잘 먹고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고전에서는요. 성경에도 보면 뭐를 먹으라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분을 분석하고 약효를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생활 습관, 네, 기본적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철에 나는 건강한 현미 채식,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 그런데 왜 어느 하나에만 막 집중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 먹고 누가 낫다더라. 뭐 어느 누가 바보죽 먹으면 낫는다고 바보죽만 먹. 그게 저는 그분이 정말 바보죽만 먹고 나왔을까요? 저도 한때는요. 그 견과류 중에 그거 브라질넛 어느 방송에서 연예인인데 암을 극복하신 분인데 브라질넛을 먹고 암을 낫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제가 지병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만 합니까? 오만 좋다는 거 다 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한테 맞춘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광고 섭외가 막 와요. 제가 EBS에도 출연했죠. 유튜브도 하죠. 뭐 하니까 전화 옵니다. 뭐를 먹어서 낫다라는 그 마지막에만 한마디만 해주면 된대요. 그거 안 한다니까 또 뭐 무슨 비타민을 먹는 거를 하면 돼. 마지막에 그의 건강 비법은 이거였다. 이렇게 항상 레파토리가 나오잖아. 그죠? 저보고도 막 그런 거 찍으라고 하는데 저 안 찍습니다. 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런 방법은 없어요. 5가지 습관을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하고 내가 뭔가를 학문을 배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시면 그래서 실천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철학을 얘기하다가 멈춰버렸는데 제가 행복한 거는 해외여행도 아니고 명품 가방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도 아니고요. 나는 어떨 때 행복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저의 답은 그냥 독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제가 성장을 하되 또 하나의 기쁨이 나눔을 실천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정말 좋잖아요. 내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남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제가 즐긴다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지금 빵집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 한 댓글에서 저한테 건강하다면서 빵집을 하고 있네요 라고 댓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을 안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다른 구독자님께서 그 생업하고 이거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이제 막 밑에다가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저 나름 정리를 한 게 뭐냐면, 기회가 되면 이 가게를 정리를 하고 도서관에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도서관에 가면 그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책 제목들을 보면서 왜 우리 직관을 따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한테 끌리는 책을 읽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나는 그래 강의를 하고 싶어. 근데 항상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는 것의 끝에 고민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은 요리사라도 훌륭한 재료 없이는 어떻게 좋은 음식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답은 책에 있다라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원장님 대답 안 해주시죠? 안 해주셔요. 원장님 저한테 모릅니다. 스스로 알아가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남이 주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배움은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면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원장님은 길 안내는 해주시잖아요. 그 길 안내를 받고 답은 스스로 뭐를 통해서 찾으면 된다? 책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낫고 싶으면요, 지병에서 나은 사람들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다가 보면 머릿속이 막 엉망진창이 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낫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낫대? 저 사람은 이래 놨대. 엉망진창이 돼. 뭐 어쩌라고 어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산의 정상을 올라보면요, 어떤 사람은 기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뛰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할 거 다 하면서 와도 끝은 정상이잖아요. 방향만 맞으면. 근데 이렇게 엉망진창인 책들을 읽고 나면 정리가 된다니까. 내 스타일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책을 쓰려고요. 저는 책 쓴다는 말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책을 쓴다라고 결심한 건 좀 오만했었어요. 그냥 내 경험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작가분이 그러더라고요. 300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 그래, 일단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넣지도 않고 자꾸 끄집어 내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강의를 하고 싶을 때 제가 느끼는 항상 한계가 뭐였냐면, 몇 번 얘기하면 미천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미천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저답게 사는 삶은, 정리를 하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표현력이 있어. 그게 나의 장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뭔가 든 게 있어야 돼. 독서를 해야겠어. 그리고 내가 강사로서 알려지기보다는 내 책이 알려져서 반대로 강의 섭외가 들어오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3단계다. 처음에는 당연히 물질과 물건에 얽매이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요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암을
낳는 거가 목적이 아닌 그 이상의 깊고 넓게 성장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뭘 할 때 행복할까? 아,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할 때 행복하고, 그러려면 나는 독서가 필요하고, 그런 강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책이 알려져야 저자 정수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암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고 원장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성장하고 나답게 꽃피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